자, 비만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살이 찐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질병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탓은 아니구나 하고 위로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평생 약 먹고 평생 조심하고, 이런 막막함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의 시선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살 빼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요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요요는 여러분이 못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못해서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몸이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 거의 필연처럼 겪게 되는 과정에 가까워요. 왜 갑자기 비만을 질병이라고 부를까요? 몇 년 전부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비만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살이 좀 찐 상태가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는 관점이죠. 의사협회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비만은 유전, 환경, 호르몬, 행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고 정의하고, 필요하면 약물이나 수술까지도 치료의 한 과정으로 다루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의지 탓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 관리 못해서 그래. 먹는 거 조절 못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몸의 시스템이 많이 지쳐 있고 망가져 있을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는 거예요. 자, 둘째,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4주 챌린지, 8주, 12주 프로그램 하고 끝이 아니라 혈압 관리하듯이, 당뇨 관리하듯 꾸준히 케어해야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환자야? 나는 환자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평생 관리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다이어트가 너무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아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다이어트가 괴롭지 않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 평생 관리라는 말이 전혀 무섭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살을 빼야 건강해진다. 맞는 말이에요. 과체중은 건강하지 않은 건 맞죠. 저도 수년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살은 알아서 빠지고 다시 잘 안 찝니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3kg, 5kg를 빼고 다시 찌고 10kg를 빼도 다시 금방 돌아갔다고 하십니다. 코치님, 저 이제 살 빼는 법은 알아요. 닭가슴살에 브로콜리 먹고 하루 1시간씩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은 다이어트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살 빼는 법이 아니라 내 몸을 괴롭히는 법만 알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살을 빼는 것 자체는 억지로도 가능해요. 극단적인 저칼로리, 원푸드 다이어트, 며칠씩 운동으로 내 몸을 갈아 넣는 방식, 이렇게 하면 체중계 숫자는 쭉쭉쭉 잠깐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사이 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근육은 빠지고 호르몬은 흔들리고 대사는 느려지고 수면과 스트레스는 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뻔합니다. 체중은 잠깐 내려갔다가 더 망가진 몸 상태에서 더 빠르게 다시 올라와요. 저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체중 감량은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몸이 뭘까요?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튀지 않는 상태, 배부름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 상태, 잠을 자면 몸이 회복되는 상태,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는 것으로만 풀지 않는 상태, 근육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장 건강이 좋아서 염증 수치가 낮은 상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면 몸은 우리가 굳이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편한 체중 범위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몸이 건강해지면 살은 알아서 정리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주제 요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요 경험 있으신 분,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요요가 온 건 내가 끝까지 못 버텨서 그래. 내가 관리를 잘 못했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요요가 오죠. 근데 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기초 대사량이 평균 15에서 20% 감소했고, 배고픔 호르몬이 24% 증가했다. 포만감 호르몬이 53% 감소했고, 식욕 증가가 1년 이상 지속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중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그걸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해요. 에너지가 줄었네? 기아 상태인가? 그럼 생존 모드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배고픔을 극대화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지방을 더 열심히 저장하려고 해요.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부르고 요요의 진짜 원인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 다이어트 서바이벌 쇼 참가자들을 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만의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한 200kg 넘어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 프로그램 중에 평균 58kg을 감량했던 사람들이 6년 후 평균 41kg이 다시 올랐고, 기초 대사량은 프로그램 끝나고도 500칼로리 낮은 상태로 유지됐다고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일까요? 관리를 안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몸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체중을 빼면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한다? 당연히 요요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요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요 없이 3년, 5년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숫자만 억지로 빼고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한 한 남성분은 직장인이셨는데 92kg에서 72kg까지 8개월에 걸쳐서 감량을 했어요. 보통은 여기서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감량 후에 1년 동안 유지하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 1년 동안 체중은 72에서 75kg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식습관은 계속 유지했고요. 일이 바빠지면서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꾸준히 했고, 가끔 회식이나 여행 가서도 크게 죄책감 안 느끼고 먹었어요.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지금도 73kg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 6개월은 살 빼는 기간, 그 다음 1년은 내 몸에게 이게 내 정상 체중이야 라고 가르치는 기간입니다. 요요가 없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는 살 빼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건강 회복 과정이에요. 요요는 실패가 아니라 몸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그리고 요요 없는 사람은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지금 상태를 더 편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회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4가지입니다. 이걸 살 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망가진 내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식단하면 칼로리만 생각을 해요. 물론 칼로리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혈당 안정화예요. 왜 혈당이 중요하냐면, 우리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급등하고 지방 저장 모드가 켜지고 이후 혈당이 급락하고 극심한 배고픔이 찾아오고 폭식하고, 이 악순환이 바로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혈당 관리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늘 힘들었던 이유가 매번 몰아치는 내 몸을 갈아 넣는 다이어트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해 보셔도 됩니다. 버티는 다이어트, 갈아 넣는 다이어트 말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요.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면 변화는 천천히라도 따라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지금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